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관련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정해져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과 병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그의 지지율은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불참한 이후 6%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킹 목사 연설 60주년이었던 어제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매장에서 흑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총격을 벌인 용의자에 의해 흑인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편 배송 도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배송된 패키지를 훔쳐가거나 거리 우편함을 통째로 털어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난민 수용 문제의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다고 전제한 뒤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 산불 영향으로 뉴욕주 전역에 천식으로 인한 응급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던 지난 6월 천식 관련 응급실 방문 환자는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젊고 부유한 20, 30대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소득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으로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뉴저지주가 꼽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화학과 박사과정 유학생이 자신의 아파트 위층집 현관문 아래에 화학약품을 주입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검찰과 교육부가 학생들의 무상 공립교육 권리를 강조하고 나서며 권리가 침해될 시 지체 말고 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벌이면서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는 싸움을 동시에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요. 한편 최근 일주일 사이 그의 지지율이 6%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이나 처특한 판사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 날짜와 관련해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돼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내년 3월 4일로 결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첫 재판 날짜를 오는 2026년 4월로 해달라고 요청한 트럼프 변호인 존 라우로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를 검증할 시간을 거듭 내세워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증거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검찰은 대부분 증거가 트럼프의 발언과 의회 기록 등 공공 자료라고 반박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벌이는 동시에 법률적 다툼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그는 조지아주 사안인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의 경우 지난 24일 검찰에 출두한 데 이어 다음 달 9월 6일에는 법원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외 뉴욕 사안인 성추문 입막음 혐의 관련 첫 재판은 내년 3월 25일로 플로리다주 사안인 기밀문건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의 경우 내년 5월 20일로 첫 재판이 각각 잡혔습니다. 한편 과반 이상을 독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 공화당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 불참한 전과 비교해 최근 일주일 사이 6%포인트 하락해 50%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에머슨대의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면 하락 지속세를 보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토론 이후 지지율이 소폭 반등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12%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디샌티스 주지사와 동률을 기록했던 비백 라마스와미 후보는 9%로 1%포인트 하락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각각 4%포인트와 5%포인트 급등해 7%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머슨대는 공화당 첫 토론에 참석한 공화당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30%, 라마스와미 후보가 25%의 지지를 각각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불출마할 경우
경선 구도가 디센티스 주지사와 라마스와미 후보 간 형성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할인 매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흑인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총기 난사를 인정 혐오에 따른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달러 제너럴 매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으며 흑인 남성 2명과 흑인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AP통신과 팍스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도나 디간 잭슨빌 시장은 20대 백인 남성인 총격범이 매장 문을 걸어 잠근 채 범행을 저지른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 DC에서 흑인 수천 명이 모여 워싱턴 행진 60주년을 기념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한 날 벌어진 것입니다. 잭슨빌 보안관은 회견을 열고 이번 총격은 인종과 관련한 동기에서 발생했다며 그는 흑인들을 증오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이 사용한 총기는 나치 문양 스와스티카로 추정되는 그림이 새겨진 AR-15 소총, 글록 권총 등이었으며 범행 당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에 나서기 전 언론과 부모, 사법당국을 상대로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상세히 써내려간 여러 성명서를 작성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워터스 보안관은 총격범이 큰 단체에 속해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며 이번 사건이 워터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총격범은 인근 클레이 카운티에서 차를 몰고 왔으며 범행 현장으로 가기 전 인근 흑인 명문대로 꼽히는 에드워드 워터스 대학 교정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총기 난사 직전 캠퍼스에 나타났던 용의자가 학교 경비원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대학가에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이날 사건이 올 들어 469번째 발생한 총기 난사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우편 배송 도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퀸스 플러싱 베이사이드 지역에서도 배송된 패키지를 훔쳐가거나 거리 우편함을 통째로 털어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우정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보고된 전국 우편물 도난 사건은 총 2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우편물 도난 사건은 3만 8천 건이었는데 이미 작년 기록을 경신하는 속도로 늘고 있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6선거구에 보고된 우편물 도난 건수는 올해에만 600건을 넘어섰습니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는데 배송을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아 우편 배달원에게 문의한 결과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중개 우편함이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드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고 모 씨는 최근 한 달 동안 우편물을 2번이나 도난당했습니다. 최근 아스토리아에서는 배달원 열쇠를 훔친 한 남성이 우편함을 통째로 털어가는 감시 카메라 화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정국은 보안 수준을 높인 우편함 12,000개를 추가 설치하고 낡은 우편함 열쇠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도난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배송 시각을 체크해 가능하면 우편물을 직접 전달받고 체크 등 중요한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길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난민 수용 위기 해결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호구 주지사는 이민자 문제의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난민 신청 이민자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연방 정부에 있다고 전제한 후 연방 정부는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더 이상 뉴욕주가 이 문제 해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서한에서 요구한 점은 난민 신청 이민자들의 취업 허가 신속 처리, 뉴욕주와 시의 난민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뉴욕주와 시에 위치한 연방정부 주요 시설에 대한 난민 임시보호소 전환 지원,
난민 지원과 보호 등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난민촌 등에 배치된 약 2,000명의 주 방위군 운용 비용 상환 등 크게 4가지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 난민들에게 연방정부가 임시보호 지위를 부여하면 취업 허가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한 후 특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5억 달러를 지출했고 내년 45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민 신청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 교통편 제공, 임시 및 영구 주거 공간 제공, 이중 언어 등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3일까지 남미 콜롬비아와 중미 파나마 사이 다리엔갭 정글을 통과한 이민자 숫자는 30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4만 8,284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당국은 연말까지 40만 명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적상으로는 베네수엘라 출신이 17만 1,02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에콰도르와 아이티 국적자였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캐나다 산불이 뉴욕주 전역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가 대기질 건강주의보를 발령했던 지난 6월 천식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연방질병통제센터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산불로 대기질이 갑자기 나빠진 지난 6월 7일 주 전체 천식 관련 응급실 방문 환자는 6월 1일에서 5일 닷새간 평균보다 82% 증가했습니다. 특히 레이크 온타리오 등 뉴욕 중부 지역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응급실 방문은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아드리안 프리스타스 폐의학자는 천식 환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공기질에 민감하다며 천식 환자들은 보통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기침이 잦은 증상을 보이는데 이번 산불 연기의 영향으로 환자들의 증상이 더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환자는 스스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약 4,000개의 미 전역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천식 관련 응급실 방문 환자는 지난 4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발생한 캐나다 산불 연기 유입으로 평소보다 17%가량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연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만 살펴봤을 때 응급 환자가 46%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던 지난 6월 7일에는 뉴욕주에서 천식 관련 응급 환자가 82%나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를 기준으로 같은 날인 6월 7일 천식 관련 응급실 방문자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한 의학저널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이틀 연속 뉴욕, 뉴저지 등 북동부 일대를 덮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시 대기질은 세계 최악 수준을 기록했고 정부에선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는 등 비상 상황에 놓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연봉 20만 달러 이상의 20에서 30대 젊은 근로자, 일명 영앤리치의 다수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떠나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만 5천 명이 넘는 고소득자가 전출했는데 이 같은 고소득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 1위는 플로리다, 2위는 텍사스, 그리고 3위는 뉴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수많은 젊고 부유한 뉴요커들이 뉴욕을 떠나고 있는 반면 이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고 있는 도시로는 플로리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스마트에셋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IRS 수치를 기준으로 따져본 결과 연 2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얻는 26세에서 35세의 젊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뉴욕에서는 총 5,062명이 전출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총 4,495명이 떠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플로리다로 몰려든 젊은 고소득자는 3,391명으로 집계돼 뉴욕시를 떠난 영앤리치가 몰리는 도시 1위로 꼽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고소득 인구가 총 2,175명 늘었고 텍사스주는 1,909명의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뉴저지로 총 1,048명의 젊은 고소득 인구가 뉴저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스마트에셋 연구소는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의 경우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젊은 고소득층이 몰리고 있으며 뉴저지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좀 더 분산된 공간에서 뉴욕시로 출퇴근하며 맨해튼의 경제 문화 등을 누리려는 젊은 층의 일과 삶의 균형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로 인한 공교육 지원 및 교육열이 자녀를 키워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또 다른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젊은 고소득층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4위로 콜로라도가, 5위로는 노스캐롤라이나가, 6위에는 커네티컷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화학과 박사 과정 유학생이 자신의 아파트 위층 측 현관문 아래에 화학약품을 주입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그의 범행은 위층 집 피해자가 현관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강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화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했던 36세 중국 출신 유학생 쉬밍 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 템파 팜스 옥스퍼드 아파트 단지에서 우마 압둘라가 살고 있는 위층 집 현관문 아래에 화학약물을 여러 번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인 우마 압둘라는 10개월 된 자신의 아기가 집에서 화학물질 냄새를 맡고 구토를 시작한 뒤 자신의 집 밖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설치된 카메라에 담긴 영상에는 압둘라의 아래층에 사는 리가 집 현관문을 통해 액체를 주입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WFLA에 따르면 리는 앞서 화장실 변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압둘라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메타돈과 하이드로코돈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타돈과 하이드로코돈은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두 약의 부작용으로 불안, 복통, 구토, 호흡곤란, 피부 자극, 흉통, 설사, 환각, 실신 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압둘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도 상대방을 화학약품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나와 아내 그리고 10개월 된 아기는 한 달 넘게 화학물질을 흡입한 후 호흡곤란과 눈과 피부 자극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찰관 한 명도 피부 자극을 경험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리는 스토킹 1건, 화학물질 살포 3건, 규제물질 소지 1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관을 화학물질에 노출시켜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협회는 리에게 괴롭힘, 신체적 폭력 위협, 폭행, 구타, 협박 및 삶의 질에 대한 위협을 즉시 중단할 것과 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협회의 수임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법원에 리를 퇴거하는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주 검찰과 교육부는 오늘 9월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무상 공립교육 권리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느티시 제임스 검찰총장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지체 말고 검찰실로 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학기 개학을 앞두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베티 로사 뉴욕주 교육부장이 뉴욕주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28일 월요일 성명을 통해 뉴욕주에 거주하는 5세부터 21세 사이의 학생들은 국적 또는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시민권자, 서류 미비 학생, 학교 등록을 위한 주거지 서류가 부족한 학생 등의 공립학교 등록을 저해하고 있는 그 어떤 정책이나 요구사항이 위법임을 강조하며 신분, 국적, 경제적 위치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법은 분명하다며 뉴욕주 모든 주민들은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뉴욕주에 거주하면 모두가 뉴요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학일을 앞둔 현재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학습 권리를 옹호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면 뉴욕주 검찰로 전화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뉴욕주 법안에 따르면 5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은 누구나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등록하려면 해당 학생이 학교 디스트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거주 증명을 위한 서류로는 집주인이 승인한 확인서,
사회복지사, 교사, 변호사, 종교 지도자가 증명한 확인서, 주소지가 적혀 있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요금 청구서에 나와 있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도서관 카드,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도 증빙 서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이 학교에 등록할 것을 요청하면 다음 수업일 또는 가능한 가장 빠른 수업에 참여토록 해야 하며 학생은 3일 내로 거주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새로운 플랫폼인 커뮤니티를 출시했습니다. 머피 행정부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 뉴저지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고유한 커뮤니티 번호를 공식적으로 공개해 주민들이 질문이나 의견을 문자로 보내도록 권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를 보내고 가능한 한 많은 개인에게 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커뮤니티는 알고리즘을 통해 필터링하지 않고 구독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며 광고주에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에 박호성 전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간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신임 회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뉴욕 평통을 이끌게 됐습니다. 박신임 회장은 16, 17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간사를 연임한 것을 비롯해 16기 뉴욕 평통 수석 부회장과 30대 뉴욕 한인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신임 회장 외에 김영길 한미연합회 총괄회장을 운영위원회, 정용일 변호사와 마영애 국제탈북민 인권연대 대표, 이선용 전 뉴욕 로타리클럽 회장 등을 각각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욕 평통에 따르면 21기 뉴욕 평통 자문위원은 20기 때 153명보다 약 11% 증가한 170명이 위촉됐습니다. 한국은 미국 내 박사 배출 탑3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한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총 1,025명의 한인 박사가 배출됐습니다. 영주권 시민권자인 한인까지 합하면 실제 박사 학위를 받은 한인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인 박사 10명 중 7명이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생명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등 이공계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11년간 데이터까지 전부 취합할 경우 미국 내에서 배출된 한인 박사는 총 13,463명입니다. 매년 약 1,200명씩의 한인 박사가 탄생한 셈입니다. 이는 인재 배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약 110만 가구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구는 25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수혜 자격을 갖춘 주민 상당수가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ACP 프로그램은 월 최대 $30의 인터넷 요금 보조와 함께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탑 등을 구매할 경우 1회 한해서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수혜 대상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로 2인 기준의 경우 $39,440, 4인 기준은 $6만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